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02포인트까지 갔는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누가 봐도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되겠고, 과연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얼마의 종가가 끝나냐가 진짜 중요한 지수가 되겠죠. 자, 해외 분위기는 일단 조정을 조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비록 재정절벽이라는 큰 먹구름에 가려서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일단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보시고 안 좋은 것부터 들어가 보기로 하죠. 로이터 통신입니다. 흔히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비죠. 그리고 미 경제지표도요, 증시의 순환매처럼 이 시기별로 주목받는 지표가 다 따로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1년 내내 주택지표가 선두에 있었고 제조업지표가 맨 뒤를 차지했었다면 이제 주택은 겨울 비수기를 맞아서 동면에 들어갈 것이고, 대신에 이제 소비지표가 연말에 치고 나와야 할 때가 바로 11월, 12월이죠. 그리고 매년 증시에서 심지어 서브프라임 사태 터졌던 2008년에도 그렇지만은 진짜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연말 랠리의 원동력은 바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한 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연말에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죠. 오늘 바로 이 소매 판매 지표 11월분이 공개됐는데 종합적으로는 전월 대비 0.3% 증가, 그리고 가격 비중이 큰 자동차와 건축자재, 휘발유 등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0.5% 증가를 기록해서 당초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미국 국민들의 소비 증가는 오늘 함께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초반 수준에 거의 근접할 만큼 하향 안정화된 것과 분위기를 같이 한다라는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다음에 우리 현대기아차 지난 11월 실적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도 역시 자동차 판매는 연말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할 때 양호했는데요. 참, 이 자동차라는 게 원래 경제 이론상으로는 경기 민감 업종에 속하는데 희한하게도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유일하게 우상향으로 전진만 한 것이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요즘 자동차 광고 보시면은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기계에다가 의인법을 쓰면서 휴머니즘을 막 갖다 붙이는 이런 현상이 있죠. 근데 이런 점을 착안하면은 왜 불경기에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립스틱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액세서리, 다시 말하면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시기일수록 이 자동차를 통해서 좀 내적인 공허감을 좀 해소한다는 이런 소비가 일어난다고 할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판매 아직까지 완숙 단계라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소식 보시죠. EU 정상회담 올해 마지막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로존 정상회담 올해 마지막 회의는 브뤼셀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고 AFP 통신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연말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 채권 재매입 협상과 구제자금 지급이 마침내 해결된 직후에 열린 EU 정상회담이라서 첫날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고 희망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 의장 반 롬페이는 지금 사진을 보시는 대로 밝은 얼굴로 유로존의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남아있다라고 덕담을 내놓았고, 아울러 지난 3년간의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어떻게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시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이탈리아 재정적자 해결에 단초를 마련하고 최근에 사임한 마리오 몬티 총리에 대해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하고요. 가장 최근의 성과, 즉 그리스의 이번 회차 구제자금이 마침내 합의돼서 이르면 다음 주 343억 유로가 지급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유로존 은행 통합감독기구 창설이 가결된 것 등에 대해서 치하를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소식으로는 국제신평사 S&P가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해서 실제 신용등급이 현재 AAA에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은 영국 재무성 여성 대변인은 이미 피치와 무디스에서 올 초 비슷한 경고를 했지만 영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AAA가 맞다고 지난번에 재확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S&P 이런 조치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우리 영국 정부는 부채 감축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인하하는 등 이미 적절한 대처를 했고 지금은 올바른 행로를 잡아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애써 무관심 혹은 일축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대비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할리데이 리스크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지금 재정절벽이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그렉시트, 그리스 유로존 탈퇴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쉬고 있는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차원에서 금요일 갑작스런 매도세와 현금 확보 분위기가 거세지는 것을 이 홀리데이 리스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재정절벽 얘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CNN 보도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5시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7시에 백악관에서 두 사람이 막 회담을 시작했겠는데요. 일종의 영수회담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을 대표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원내대표 존 베이너가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물을 들고 나올지, 혹은 이번에도 빈손으로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 두 사람이 전화로 회담을 했는데 이때 막 고성과 험한 말이 오고 갔었다는 후문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개장 전에 혹은 장 초반에 결과가 알려진다면 시장에 영향은 있겠지만은요, 사실 갑자기 재정절벽 협상이 오늘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라고 봐야겠죠. 여전히 양자 간의 쟁점은 역시 부자 증세와 예산 감축인데요.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현 집권당 정부의 지출이 너무 많으니 세입을 늘릴 생각하지 말고 다이어트부터 해라 이런 거고요. 민주당과 오바마는 더 이상 줄일 게 없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인 다음에 재정 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통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엄마와 딸들이 다이어트 가지고 이런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 지방이 많아서 살을 빼야 되겠는데 한쪽에서는 일단 먹을 거는 먹고 기운을 내서 운동을 해라 이런 거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살은 무조건 굶어야 빠진다, 이렇게 좀 양쪽의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저는 외신 캐스터로서 이 회담 결과 내용을 속보로 나오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외신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